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가 됐습니다. 이 데이2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공화당 트럼프를 선출, Rocky Convention Start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조롭지 않은 전당대회 시작 후에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진보계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 후보로 추대됐다. 당내 불협화음 확실한 가운데 또 그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 대회 발언자들 클린턴 공격에 초점을 맞춰 그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하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가 됐는데 전당대회의 시작이 순조롭지 않다. 공화당 내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공화당 내 축하 분위기보다는 클린턴 공격에 더 힘을 쏟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2 공화당 전당대회의 모습을 스케치한 주요 언론들의 기사를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일반 전당대회에 나선 발언자들이 상례적으로 해야 하는 발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후보 칭찬을 해야 되고 또 후보의 정견에 대한 동의를 표시해야 되고 축하 분위기를 띄우는 무슨 격려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례적으로 있는 것이 보통 컨벤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자들의 모습은 보통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런 스케치입니다. 딴청을 부리는 스피커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평가인데 예를 들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중요한 기치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 보호주의 성격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불법 이민 정책, 멕시코에 담을 쌓겠다. 또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전원 추방하겠다. 또 모슬림에 대한 입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좌상격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등단을 해서 트럼프에 대한 정책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겨우 한 말이 금년에 우리에게 논쟁이 있었죠. 민주주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가 어제는 지난번 선거 때는 이제 밋 롬니의 부통령 후보로 선택이 돼서 전당대회에 아주 큰 환영을 받고 나섰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냉랭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폴 라이언 트럼프를 공식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지 못해서 했던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뉴저지 가버너인 크리스 크리스티입니다. 그가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다가 결국 부통령 후보로 되지를 않았는데 그는 마치 어제 재판정 속의 검사 같은 그 말을 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의 죄상을 낱낱이 제시를 하면서 동시에 청중들에게 guilty or not guilty,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guilty를 외치면서 유죄다를 외치면서 lock her up, 그녀를 감옥에 보내라. 이런 식의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대의원들 투표에서도 그들의 불만과 반발을 한 것이 노출이 됐습니다. 오하이오 주 대의원들은 존 케이식 주지사에게 66표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거버너인 수자나 마티니스 대회장에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은 뉴멕시코 발언 순서에 발언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다른 젊은 대의원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피치는 열정이 결여된 톤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대회장 의자가 빈 것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 대회장 연설에는 트럼프의 가족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 그리고 딸인 티파니, 두 사람인데 트럼프의 그 가정 내에서의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는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를 퍼붓는 근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로자 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순조롭지 않은 출발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당내 이견이 아직 분명히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기득권 정치인들과의 합의나 동의가 아직 어렵다는 것,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을 했다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의 첫날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표절 시비가 있었죠. 어제 주요 언론들이 멜라니아의 연설문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을 대조시키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비교하면서 너무나 비슷한 그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 좋은 말이니까 중복이 가능하지 않느냐, 누가 하필이면 민주당 퍼스트 레디의 말을 베끼겠느냐,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라든가 타이밍이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죠. 전당대회 연설이고 또 의심이 가는 상대가 바로 민주당 퍼스트 레디다. 이게 보통 그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조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스피치라이터를 파면시킬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파면을 해도 또는 안 해도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 모습을 일견 보면은 공화당이 백인의 정당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대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백인 1색입니다. 소수계는 보통 5% 내외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시안의 존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거의 백인 1색의 모습입니다. 첫날 2명의 흑인 스피커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요즘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에 대해서 오히려 흑인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Law and Order, 법과 질서,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멕시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공화당 내에 흑인, 히스패닉, 에이시안, 이 소수계의 설 자리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데이 2,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됐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도 당내 이견과 분열이 노출됐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은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중서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혹서가 다가옵니다. 현재 16개 주에 더위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댈러스, 오클라호마 시티 등에는 최고 기온이 100도, 최고온도 12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IOC가 러시아 올림픽 팀의 출전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요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2년 올림픽 당시에 네 번째로 많은 메달을 딴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육상팀은 이미 출전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터키가 실패한 쿠데타 측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만 명이 구금됐습니다. 이 중에는 군부, 관료뿐 아니라 언론계, 교육계, 경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캔서스시티 경찰관이 어제 피살됐습니다.
46살 캡틴 로버트 몰턴, 17년 경력의 경찰 간부입니다. 그는 드라이브-바이 슈팅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스코틀랜드 당국은 2명의 여객기 조종사를 음주 혐의로 어제 체포했습니다. 트랜스 애틀랜틱 에어 소속, 이들은 스코틀랜드에서 토론토로 가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입니다.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한 승객들의 신고에 따라서 체포됐습니다. 시카고에 더위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최고기온은 90도대 중반, 그러나 힐 인덱스는 11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각 커뮤니티가 쿨링 사이트를 열어놓게 되고 동물원들이 동물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6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또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웨스트 잉글우드 6살 타카라 모건, 드라이브-바이 슈팅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서 13살 이하의 총격 피해자가 5번째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21명의 어린이들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다운타운 올드 포스트 오피스 건물의 개수 작업이 확정됐습니다. 시카고시가 건물주를 제소했는데 법원의 개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 5년에 걸쳐서 5억 달러를 들여서 개수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시카고시는 건물주에게 $80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내일부터 무더위가 와서 토요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90도, 내일은 95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금요일의 최고는 97도, 토요일 94도, 주일 93도입니다.